조다로 TV 조다로 칼럼 15탄 민주화 운동의 상징 장기표 선생을 보내면서 어제 병으로 투병하시던 민주화 운동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장기표 선생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착잡한 심정으로 오늘 서울대병원 영안실에 왔습니다. 갔더니 유족이신 따님하고 사위도 계시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그 자리를 과거의 동지라고 할 수 있는 이재호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이사장님하고 현재 노동부 장관인 김문수 장관 이런 분들이 이부영 의원 이런 분들이 지키고 계셨습니다. 제가 민주화 시대의 상징이었던 소위 63세대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장기표 선생의 서거를 두고 우리 민주화의 현실과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 미래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이쪽 서울대학교 앞에 여기 병원에 오니까요, 옛날 대학교 다니던 생각이 납니다. 이 근처에는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 살던 이화장이 있고 옛날에 소위 민주화 투쟁의 상징이었던 이 서울대 물리대가 있고 여기 바로 병원입니다. 병원에 영안실 바로 앞에 있는데요. 저는 그 대학교 다닐 때 제가 72학번이니까 52년 전이죠. 대학교 다닐 때 제가 이 근처에는 가톨릭 학생회 임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유신에 대해서 학생들이 많이 정의감에 사로잡혀서 반유신 독재 투쟁을 할 때 바로 이곳은 민주화의 산 본산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 기독교 회관에 박형규 목사라는 분을 중심으로 연동교회 초등교에서 기도도 하고 그때 당시 기독학생 총연맹인 KSCF 같은 데가 나서서 저항운동을 하는데 가톨릭은 그렇게 적극적이지 못했습니다. 제가 가톨릭 학생회 임원을 대표로 참석을 해서 같이 통회 기도도 하고 한 적이 있고요. 한때는 혹시 금관의 예수라는 작품을 여러분 아실 텐데 김지아 선생님께서 쓴 금관의 예수라는 작품을 김민기라는 천재적인 음악가가 작곡을 하고 명동성당에 제가 학생회장을 하고 했는데 그때 명동성당 옆에 있는 문화관이 바로 가톨릭 대학교의 강당이었습니다. 거기서 금관의 예수라고 하는 영화를 연극을 하려고 했는데 사북 경찰들이 모두 제지해서 금관의 예수 연극은 불발로 끊어나고 YWCA의 간사분들이 지하 사무실을 내줘서 그때 통회를 기도했던 생각이 납니다. 그때 제가 기독교 학생들하고 YWCA 학생들이 참 자유와 민주를 위해서 참 위대한 열정과 민족혼이 살아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가톨릭 신자로서 좀 미안한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역사는 바로 이 옆에 계신 이승만 계시던 이화장 그분이 이승만 대통령 오셔서 45년에 오셔서 준비해갖고 48년에 대한민국이 건국됐죠. 대한민국 건국된 이후로 우리는 소위 4.19를 겪고 그리고 5.16 군사 독재 시대를 맞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오늘 이제 돌아가신 장기표 선배 같은 분이 했던 시대가 63세대라고 할 수 있는데 63세대들이 정의를 부르짖었고 그리고 저희 같은 세대가 바로 유신 세대 그리고 소위 6.29 선언 이후로 1987년도 6월의 봄을 맞이했던 세대가 바로 얼마 전까지 대한민국의 정치를 주물락표당했던 소위 386 세대들입니다. 우리가 4.19 시대, 63 세대, 유신 세대, 그리고 586 세대, 그리고 N세대를 통틀어서
한번 역사를 생각해 볼거자 합니다. 장기표 선생은 1945년에 밀양이라는 곳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늦깎이로 서울대학교를 다니셨는데 서울대학교에 들어가셔서도 정의로운 일을 많이 하셨고 소위 민주화의 상징이라고 하는 일을 하셨죠. 연세로 보면 이제 제가 72살인데 45년생이니까 금년 80세 되신 분인데 연속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장기표 선생을 특히 민주화 운동의 그 상징으로 하는 이유가 아시다시피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 민청학년 사건, 그래서 9년간 수감 생활하고 12년간 수배를 당하고 투옥과 석방을 계속했고, 그리고 나서도 계속 노동운동이나 산업 현장에서 그리고 많은 문학 활동을 통해서 민주권을 일깨우려고 했던 위대한 철학자요, 사상가요, 문학도였고 실천가였습니다. 그래서 특히 1979년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소위 우리 잘 아는 전두환 정권이 잡는 12.12 사태, 5.18 기폭제가 됐던, 그리고 나서 2월 항쟁이 있었죠. 정확하게 말하면 전두환 정권이 독재로 가는 것을 막게 된 것이 6.29 항복문서였죠. 체육관에서 대통령을 뽑는 것을 이제 중단하고 소위 자유헌법 체제에 의해서 국민 투표로 대통령을 뽑겠다는 6.29 항복문서가 우리는 항복문서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80년의 봄 민주화 운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장기표 선생은 소위 386 세대의 정신적 지주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사람으로 굉장히 앞서가는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 장기표 선생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은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 전 중앙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나왔는데 저 신문방송학과 선배님 중에서 한길사라고 하는 훌륭한 출판사를 경영하신 선배님이 계셨는데 장기표 문학 전집을 만드는데 와서 아이디어 좀 같이 상의하자 그래서 처음에 장기표 선생을 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대한항공에서 럭키금성에서 롯데에서 광고 일을 하고 그러다가 89년에 이벤트 돌풍을 열고 전혀 다른 세상을 열었지만 다시 장기표 선생을 보게 된 게 2012년 박근혜 대통령 선거가 있기 바로 전인 MB 정권 시절이었다고 기억합니다. 그때 당시 제가 존경하는 충청도 분이신데 서종환 회장님께서 저한테 연락을 하셨습니다. 내가 서울대학교 다니면서 유신 그때 그 한일 반대 회담도 하고 하면서 많은 운동권으로 이제 활동을 하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공무원 시험을 합격했는데 그때 당시 빨간 줄이 가가지고 정말 공무원도 들어가기 힘들었는데 선배님이 이끄셔서 UN 본부로 나를 데리고 가서 국가를 위해서 봉사한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 많은 후배들이 찾아왔다. 특히 운동권 후배들이 서울대 후배들이 와서 서종환 선배한테 가면 밥도 사주고 술도 사준다고 해라. 그래서 많이 오셨는데 내가 미국에 있을 때 2명의 후배가 찾아와서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 세월이 많이 흘러서 군부가 지나고 민주화 시대가 돼서 그 후배들이 대통령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도와주려고 한다. 그래서 제가 서종환 회장님의 소개로 2년 후배인 박세일 교수 그리고 3년 후배인 장기표 선생을 만나고 많은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뒤에 장기표 선생은 어떻게 보면 그 좌쪽에 노동 초록색에 가까운 좌파에 가까운 사회운동가였고 박세일 교수님은 우파에 가까운 소위 뉴라이트계였어요. 그래서 두 분이 서로 맞지 않고 어쨌든 좌우 합작을 해서 민족을 구하려고 굉장히 노력했는데 서로 맞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두 분이 쪼개지게 되고 박세일 교수 단독으로 국민생각이라는 정당을 만들어서 대통령에 도전했지만 2012년 선거에서 실패하고 정당 조직도 크게 실패해서 결국은 이 선진화
재단이라는 걸 만들게 되고, 그 장기표 선생은 또 다른 측면에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던 중, 제가 그분이 뭔가 정치적 뜻이 있다고 해서 다시 만나게 된 것은 거등 선생이라는 분이 그 풍수를 잘 하시는 분입니다. 그 장기표 선생이 국가를 해서 큰일 하려고 하는데, 국가의 운은, 대통령은 국가의 운과 직결되기 때문에 대통령을 하려는 사람은 묘자리가 잘 만나야 된다. 그렇게 해서 거등 선생과 더불어 이 장기표 선생의 부모님의 묘도 이렇게 손을 대주는 그런 일을 하면서 장기표 선생과 가깝게 됐습니다. 물론 정치적으로 제가 같이 한 건 아니지만, 그때 저랑 아주 가까운 분이 같이 일을 도와주셨는데, 존경하는 선배님, 서강대학교 총동창회장을 하셨던 KBS 이윤선 드라마 쪽에 주관이었던 훌륭한 방송인이 장기표 총재를 도와서 일하려고 할 때 제가 상당한 박수를 친 적이 있습니다. 결국은 그분은 신문영 정책연구원이라는 걸 만들어서 새로운 대안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김해에서 출생, 그래서 이분은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죠. 여당에 그럼 내가 가서 정치를 개혁해보겠다 해서 김해에서 출마를 하셨지만 소위 세상을 여는 데는 실패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일을 하시려고 할 때 제가 그랬습니다. 정치라는 것은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목숨 거는 의지가 있어야 대통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장기표, 그리고 득표력인데 장기표 총재께서는 내가 힘이 없다. 힘이 없지만 목숨은 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하고 이제 그런 심도 높은 대화를 하셨는데, 결국은 그분이 신문명 정책연구원을 만들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지금부터 8년 전에 장기표 선생은 출판 기념을 했습니다. 이 책인데, 불안 없는 나라, 살맛 나는 국민이라고 하는 슬로건을 가지고 자아실현 정치라는 새로운 신문명 시대를 열려고 노력을 하셨습니다. 꿈은 좌절됐지만 그 뒤에는 이분은 아시다시피 민주화의 선봉자로, 민주운동의 대가로 목숨을 걸고 이 나라를 위해서 투쟁하시다가 최근에는 특권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 국회의원이 특권을 다 내려놓자 하는 운동을 하시다가 참 애석한 일이 있었는데, 법에 잘못돼 갖고 벌금을 물게 되는데 벌금 물 수 없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벌금 묻는 대신 가서 노인네가 80살 되신 노인네가 근로사약을 하는 어처구니 일이 있어도 전 국민이 울음을 바다를 터뜨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선생께서 반드시 좋은 일을 했으면 좋겠다. 장기표의 꿈은 우리 남한, 북한, 동북, 삼성, 해외 2억의 한민족의 꿈이요, 위대한 민족을 건설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박수를 쳤는데, 급기야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너무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어저께 제가 박세일 선생과 교수와 장기표 씨를 연결해 주셨던 서종환 회장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회장님, 장기표 선생님께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서종환 회장님께서 아주 오래 전에 2년 후배 박세일 교수와 3년 후배 장기표 후배가 유엔에 와서 대통령이 돼서 나라를 개혁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꿈이 어떻게 됐습니까? 박세일 선생도 돌아가시고 장기표 선생도 애덕하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정의는 누군가가 실천해야 되는데, 선배님께서 그 후배들이 목소리를 떠안아서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 강대국으로 만드는 일을 문공회 회장이신 서종환 회장님께서 해서 민족혼을 살려서 이 나라를 좀 구출해 주십시오 하고 얘기를 하다가 안타까워서 오늘 제가 서울대 영안실에 왔습니다. 와 보니까 우리 ROTC 그 선후배들, 구국 동지회장도 오시고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여기 이 혁명적인 일에 동참하려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보니까 이 조문도 많고,
그다음에 조화도 많이 왔습니다. 대통령도 보내시고 전직 대통령인 이명박 대통령도 보내시고 이 엄중한 자리를 이재호 정치 거물 그리고 김문수 노동부 장관이시죠? 노사정위원장 하시던 분이 지키고 있으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좀이라도 더 장기표 선생이 꿈꿨던 위대한 나라로 공산당도 아니고 자본주의도 아닌 새로운 혁명적인 대안으로 가고자 많은 분들이 고심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우리가 1945년에 미국이 원자폭탄을 일본에 터뜨려서 우리가 나라가 개국이 돼서 이제 79년이 됐습니다. 최극빈국에서 경제적 안정도 되고 또 민주화도 어느 정도 이루었는데 이제는 바로게 서기만 하면 됩니다. 장기표 선생께서 꿈꿨던 민족은 정말 남북이 하나 되고 여야가 하나가 되고 정말 공산주의, 민주주의, 자본주의가 아니라 한민족이 세계 위대한 국민이 되는 그런 나라를 꿈꾸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8년 전에 쓰셨던 장기표 선생의 자아실현 정치론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혁명적인 변화가 없는 미래는 올 수가 없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미래를 만들려면 반드시 혁명적인 변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다로가 칼럼 15번째로 소위 민주화 운동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장기표 선생의 죽음을 앞에 두고 또 영안실에서 돌려 나오면서 우리의 민족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조다로 칼럼 15탄 민주화 운동의 상징 장기표 선생을 보내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계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전 세계가 한류를 통해서 한국으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경제적인 문제도 됐고 이제 민주주의도 됐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가냐, 바르게 세워야 됩니다. 정치와 언론과 교육이 바로 서고 우리의 민족혼이 일어서서 장기표 선생께서 50년 동안 꿈꾸었던 위대한 민족이 구현되기를 바랍니다. 조다로 칼럼 15탄 민주화 운동의 상징 장기표 선생을 보내면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